자, 이번 시간은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여러분들 그 마찰력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야? 끓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접촉해야 돼. 마찰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접촉해야 되고, 두 물체 사이에서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이 상자를 잡아당겼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지. 그랬을 때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왼쪽으로 작용하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끓기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끓긴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야. 그래서 접촉하는 면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한다라는 요 말이 요 운동 방향과 마찰력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을 이용했을 때 반드시 마찰이 크면 좋다 나쁘다 단정 지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마찰이 클수록 우리 삶에 편리한 경우도 있고 마찰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적혀 있는 예들은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지.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미끄러운 빙판길을 걸어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러지시면 엄청 다치시지.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갈 때는 마찰이 큰 게 오히려 유리해. 마찰이 크다라는 거는 미끄럽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고무 코팅이 된 면장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아버님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거 들어 올릴 때 그 손바닥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돌도돌 튀어나온 면장갑 낀 거 저기 봤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 물건 잡기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볼펜에 고무 손잡이 해서 여름철에 땀나고 그랬을 때 미끄러우면 잡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고무를 갖다 부착을 해갖고 마찰을 증가시킨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구나 농구할 때 사용하는 신발 밑바닥을 보면 오돌도돌 튀어나왔지.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마찰력이 커서 좋은 거고, 반대로 마찰이 작아야 좋을 때가 있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 체인의 윤활유. 자전거 한 바퀴 돌리는데 뻑뻑하면 힘들잖아. 무릎파가 아프잖아. 그 다음에 창문 한번 열 때 힘들게 열면 짜증나지. 그 다음에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거, 이런 거 탈 때 미끄러워야겠지. 그 다음에 전신 수영복은 여러분들 그 박태환 선수 운동할 때 봐봐. 최근에 뭐 유행하는 수영복인데 마찰이 적어야 물속에서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해서 아까 여기서 설명 다 했습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반대 방향이라는 것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정지해 있는 물체에서 마찰력인데 마찰력 방향은 외부에서 가한 힘의 방향과 반대이다 해갖고, 이 내용은 방금 설명을 했고, 요 빨간색 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외부에서 가한 힘과 마찰력의 크기는 같다라는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어떤 커다란 벽이 있어. 땅에 박혀 있는 벽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아이가 이걸 두 팔로 밀었어. 벽이 무너지라고 밀었는데 첫 번째는 10N의 힘으로 밀었어. 그랬더니 이 벽이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20N의 힘으로 또 밀어봤는데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10N으로 밀 때와 20N으로 밀 때 그때 각각 작용하는 마찰력은 얼마냐? 그러면
헷갈리지? 10 할 때도 안 움직이고 20으로 밀었을 때도 안 움직이니까 뭐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밀은 힘 자체가 바로 똑같은 마찰력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자기가 민 만큼 마찰력이 생겨.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봐. 밧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10N 해갖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줄다리기 할 때 이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인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야. 10N과 10N으로 존재하지만 두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바로 이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10N으로 밀더라도 반대쪽으로 가지마 하고 10N으로 끌켜. 그게 마찰력 10N이란 말 뜻이야. 20N으로 밀었는데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또 20N의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외부에서 가한 힘과 마찰력 크기는 같다라는 거 요걸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당연한 거지. 야, 무거운 물체 움직이는 게 더 쉽냐? 가벼운 물체 움직이는 게 더 쉽냐? 가벼운 게 당연히 힘이 덜 들잖아. 그거 생각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마찰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접촉면이 당연히 거칠수록 마찰이 크겠지. 그 다음에 요 3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접촉하는 면적하고는 마찰력이 무관하다. 이게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벽돌이 있어. 이런 벽돌이 있는데 이 벽돌을 예를 들어서 눕혔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1번과 2번 벽돌은 똑같습니다. 같은 벽돌을 눕힌 거야, 단지 2번 상태가. 그렇더라도 이 벽돌 자체의 무게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이해가니? 세웠으나 눕혔으나 뭐가 됩니까? 벽돌 자체의 무게는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마찰력은 뭐하고만 관계되냐면 무게하고만 비례합니다. 요 표시가 비례한다 표시야. 마찰력은 누구하고 비례한다? 무게하고 비례하는 거야. 무게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녀석이 세웠을 때는 접촉 면적이 요것밖에 안 돼. 근데 얘는 접촉 면적이 이만큼이나 되지요. 그럼 언뜻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는 많이 끓기니까 2번이 더 마찰력이 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신는 그 뾰족구두 있지. 그거를 땅에 밟고 지나갈 때 여기가 비 온 다음날 무른 땅이라고 하면 푹푹 찌르겠지. 그런데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의 무게는 똑같겠지. 얘가? 그러면 이게 뾰족구두라고 생각을 해봐. 1번 상태가. 그러면 얘는 좁은 지역에 힘이 밀집되어 있는 거고 얘는 넓은 지역에 힘이 분산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전체 힘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 똑같은 힘의 크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마찰력이 무게에 비례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지. 단지 힘이 한쪽에 쏠렸다, 퍼졌다 이거 갖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 면적하고 관계없다라는 말 뜻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갈게. 두 번째 내용은 탄성력과 전기력, 자기력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탄성력은 초등학교 책에서도 다 배웠던 거야. 대표적으로 이 용수철이 탄성력이지. 왼쪽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어. 놓으면 어떻게 되니? 다시 되돌아가지. 그래서 잡아당겨서 변형을 시켰더라도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이게 탄성력의 정의야. 이걸 유식한 말로 복원력이라고 표현한다. 복원력.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힘.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다가 다시 되돌아갔을 때, 그러면 지금 용수철을 여기 밀 때하고 당길 때 두 개의 차이점이 나왔는데,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스탑했는데, 자 보세요. 용수철을 밀 때는 이 안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항상 복원력은 뭐야? 반대쪽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야. 그러니까 우리 책에 여기 빨간 색깔, 여기 양쪽으로 반대쪽으로 다시 튕겨나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와. 작용한 힘의 방향과 항상 탄성력은 뭐다? 반대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아까 마찰력에서도 반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성력도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바깥쪽으로 잡아당겼다 그러면 안쪽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러지. 반대쪽으로. 그래서 탄성력 방향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탄성력의 크기라고 적혀 있는데 변형된 길이가 클수록 탄성력은 크다라고 적혀 있지.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 너희들 활을 생각해봐. 활이 이렇게 있어. 활이 이렇게 있고 여기 빨간 색깔이 활 쏘는 줄이야. 근데 이 줄을 살짝 잡아당겼을 때 하고 많이 잡아당겼을 때 하고 화살이 언제 더 많이 나가니? 많이 잡아당겼을 때 반대쪽으로 더 튕겨나가지. 그 얘기야 지금 이게. 변형된 길이, 즉 많이 잡아당길수록 되돌아가려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쏜살같이 화살이 나간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탄성력은 어디에다 써먹느냐 이용하는데, 자 머리핀이지. 선생님 남자라서 머리핀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여학생들은. 그 다음에 클립, 키보드. 이 키보드는 여러분들 뭐 컴퓨터 사용할 때 키보드 눌렀는데 안 튕겨 나오면 짜증나지. 고장난 거야 그거는. 튕겨 나와야 글씨를 계속 쓸 거 아니야.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자료, 요 그래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많이 잡아당길수록 탄성력도 비례해서 커진다. 요거. 그래서 탄성력의 그래프는 비례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 요 짝대기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 볼펜 있지, 볼펜. 이게 볼펜 용수철이라고 생각할 때 얘를 갖다가 바깥쪽으로 엄청 많이 잡아당겨.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니? 엿가락처럼 늘어나겠지. 이럴 때는 탄성의 한계를 초월했다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요거 되기 전 상태까지는 늘어난 길이만큼 탄성력도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마지막으로 자기력과 전기력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자기력은 자석에 대한 얘기야. 자석. 전기력은 뭐 전기에 대한 얘기겠지. 자, 그런데 자석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S극하고 N극은 서로 반대극은 잡아당기고 같은 극끼는 서로 밀쳐낸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 정리는 하나 합시다. 잡아당기면 인력이고 밀쳐내면 총력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여기야, 여기.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당연히 자기력이 크겠지.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확 잡아당기겠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그리고 전기력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서로 얘도 부호가 다르면 당기고 부호가 같으면 서로 밀쳐낸다 해서 공통점이 뭐야? 당기는 인력과 밀쳐내는 총력이 전기와 자기는 똑같이 작용한다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야. 그리고 학교 시험에 이런 것도 잘 나오대. 접촉을 해서 작용하는 힘과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을 구분하세요. 뭐 이런 게 나와. 그럼 내 문제를 하나 내볼게. 마찰력은 뭡니까?
얘는 접촉해야지. 땅에 벽돌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끓길 거 아니야. 얘는 접촉해야 되지만 자석 같은 거는 조금만 벌어져 있어도 이거 잡아당기니까 반드시 접촉하지 않아도 되지. 전기도 마찬가지야. 벼락 치는 거. 전기 현상의 일종이야, 그것도. 벼락이.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의 크기가 당연히 크겠지요. 뭐 1kg 정도 떨어뜨려 놓은 자석이 서로 붙기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자석을 하나 사게 되면 한쪽이 N이면 반대쪽이 S야. 그런데 얘를 잘랐어. 자르더라도 이따만한 자석이 N하고 S로 되더라도 얘를 이렇게 잘랐거든. 그렇더라도 여기는 N이고 여기는 S가 돼. 이해가 가냐? 그래서 그 얘기가 자석은 N과 S극으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야. 요거 잘 기억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무수히 조그만 자석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왼쪽이 S고 오른쪽이 N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뭐가 클수록 아까 마찰력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그랬지요? 여자들이 신고 다니는 그 하이힐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벽돌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접촉면이 뭐 할수록 마찰력이 커지냐 했는데 당연히 거칠수록이지. 미끄럽지 않고. 그리고 접촉에 뭐와는 무관하다. 여기 시험에 잘 나와. 접촉 면적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어. 마찰력이. 8번. 힘을 받아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가는 힘이 탄성력이라 그랬어. 탄성력. 탄성력. 그 다음에 탄성력의 크기가 물체의 무슨 정도에 비례하냐 그랬는데 잡아당기는 정도를 변형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잡아당길수록 화살이 반대로 많이 날아간다 그랬죠. 그리고 탄성력의 방향은 변형이 일어난 방향과 뭐라 그랬어? 반대 방향이지. 뒤로 잡아당기면 앞으로 활이 날아가잖아. 그게 반대 방향이잖아.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갈게.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무게가 1N짜리 추를 용수철에 매달았어. 용수철이 3cm가 늘어났다네. 자, 1번. 추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를 써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추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1N입니다. 왜? 무게가 1N이라고 적혀 있지. 추가. 그럼 내가 1만큼 잡아당겼으니까 탄성력은 반대로 1만큼 작용할 거야. 내가 잡아당긴 만큼. 그리고 탄성력의 방향을 그리래. 그럼 탄성력은 뭐야? 잡아당긴 게 아래쪽이면 요 위쪽이 답이지. 탄성력의 방향. 오케이? 항상 잡아당긴 거의 반대쪽이 답이다. 2번. 물체가 2배로 늘었네? 좀 전에는 1N인데 이번에는 2N이야. 그러면 힘이 2배가 됐으면 아까 이거 기억나지? 정비례한다 그랬어. 이거 잡아당긴 길이에 정확하게 비례해. 그러면 1의 2배니까 3cm 늘어난 거에 2배면 얼마야? 6cm가 되겠지. 6cm. 그치? 자, 다음 문제 들어갑시다. 10번. 다음 빈칸에 집어넣어라. 자기력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무슨 력? 인력. 그 다음에 서로 밀쳐내는 무슨 력? 척력. 밀쳐내는 게 척력이야. 배척하다 할 때 척자야. 그 다음에 전기력과 자기력에는 중력이 없는 힘인 무엇이 있습니까?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첫 번째 동영상에서 배웠지? 여기가 땅이야. 여러분들 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얘는 무조건 땅의 중심 방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전기와 자기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쳐낸다 그랬지. 그래서 잡아당기지만 않고 밀쳐내는 청력도 존재해. 이게 차이점이야. 잘 기억해도 중력에는 인력만 작용해.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그러나 전기와 자기에는 밀쳐내는 청력도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에 11번. 연결알의 힘을 마찰력을 이용한 게 뭐지? 축구하지 이거. 넘어지지 말라고. 탄성력은 뭐야? 활 쏘는 거지, 양궁. 자기력은 자석 얘기니까 뭐야? 나침판이지. 전기력은 야, 어머니가 집안 청소할 때 전기 꽂아놓고 공기청정기 돌리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 자, 다음 다음 문제로 가시면 자, 요게 마지막 문제다. 자, 요게 글자가 조금 잘려갖고 화면 좀 약간 줄일게. 자, 화면 조금만 더 줄일게. 자, 됐습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 자, 자석의 서로 다른 극은 당기니까 인력이야. 그래서 이건 틀리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 다음에 다른 전기. 하여튼간 밀어내는 거는 청력이지. 청력은 자석이든 전기든 같은 녀석끼리는 밀쳐내.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야. 오케이? 기억과 디귿은 인력을 얘기하지. 자,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